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요일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이렇게 0.25%를 인상했습니다. 물론 이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고가 되었고,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예고된 것이고, 그리고 또 미국도 앞으로 빅스텝은 0.5%, 우린 0.25%씩 올리는데 미국은 연준이 의장이 제롬 파월 의장이 0.5%씩 앞으로는 두세 번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은 확실히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5%씩 두 번이니까 1%죠. 포인트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참고로 1%입니다. 그러니까 2%가 될 것이고, 우리는 1.75가 지금 이제 2.75까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3%까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거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오늘 또 기자들의 전화를 제가 외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요. 금리와 부동산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락 요인으로는 작용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까지는 않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번에 금리 인상도 물가 상승에 따른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교과서에는 집값 상승 요인,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금리 인상 그 자체는 하락 요인이지만, 물가 상승이라는 현상은 그건 부동산에 말하자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달리오라는 그 투자자가 있는데요. 레오 달리오인데, 이 사람이 최근에 발언한 내용이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는, 특히 또 물가 상승기에는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소위 가치 보전, 우리가 보면 가치 보전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내재 가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주식과 코인은 실체가 내재 가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으로 적합지 않다 그런 말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동산을 보유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에는 불리한데, 물가 상승 요인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 부동산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 레이 달리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주브라고 해서 최근에 코인 폭락, 주식도 하락하고 있고 부동산만 지금 남아서 움직이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장을 보니까 부동산도 벌써 좀 좋지 않은 기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시장도 그런데요. 양극화가 네 가지로 나타나죠. 강남과 마용, 성광동 이런 지역들, 소위 강남에 인접하고 있고 중강남으로 불리는 지역은 여전히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특히 강남 중에서도 재건축, 한강변, 또 새 아파트, 그리고 중대형 아파트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부동산도 기류가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자산시장에서 코주부라고 하는데, 코인, 주식 다 안 좋죠? 이제 부동산만 나홀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건데,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체에 비유해서 어깨를 넘어섰다. 부동산도 이제 고점 국면이고, 이제 머리 정도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출,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높은 수익을 기대 난일 뿐만 아니라
리스크도 좀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게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인데 지금 영끌족이 위험하다. 그러니까 대출이 영끌족이 이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게 75조나 된대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그렇게 실제로 금리가 올랐지 않냐 오르다 보니까 결국 주담대 금리가 6%에서 7% 가까이 되고 이 7%는 의미 있는 숫자에 7%가 왜 의미가 있나 하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주담대 금리가 7%를 넘었을 경우 집값이 오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7% 금리를 조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경우 집값이 7% 이상 올라야 하는데 매년 그렇게 오르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이게 좀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지금 금리 인상이 그렇게 7% 주담대가 한 번 더 올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위험 요인이죠. 인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제가 최근에 20, 30대의 그 소위 MZ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밀레니얼 세대, Z세대가 합성한데 결국 20, 30대예요. 9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난 우리의 저 같은 경우 저의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대출이 굉장히 급증을 해요. 그러니까 20대의 주담 대출은 약 28%가 급증을 해요. 최근에 2년 사이에. 그리고 이어서 30대에도 굉장히 급증하거든요. 약 15%로. 그러니까 20, 30대가 집을 많이 샀다. 최근 2년간. 이걸 알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주도하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증가율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40, 50대는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은 반면에 20, 30대가 많이 샀고 더 문제는 이분들이 그 제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는 많이 치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참 위험한 요예요. 그러니까 1, 2권에 많이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 많이 치중되어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위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2금융권은 아시다시피 1금융권보다는 1% 내지 4 내지 5% 소위 금리가 좀 높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따라서 앞으로 추가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큰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나 부동산 시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국 양극화에 영향을 주는데 소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요의 변화를 보면 MZ세대가 주로 매입을 하는 6억 원 내지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 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이 감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양극화. 그러니까 지방, 수도권보다는 지방, 또 수도권 중에서는 경기와 인천 지역의 수요가 좀 더 감소할 가능성이 많지 않은가. 서울 중에서도 도심권과 비도심권, 강남과 마용, 성광동 중에서는 또 외곽 지역에 대한 이런 수요가 더 감소할 것이다. 결국 세주택과 헌주택, 또 하나는 넓은 주택과 이제 작은 주택, 중대형과 소형 간의 가격 갭도 지금 똘똘한 한치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양극화 현상, 지역별 양극화, 세주택과 헌주택의 양극화, 또 소형주택과 대형주택 간의 양극화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과 주택투자 전략 수립을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점이다. 기로에 섰다. 똑똑한 해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